팔리는 공식, 대기업에서 길거리 카페까지 대박 마케팅의 모든 것을 밝힌다고 합니다. 잘 팔리는 공식에서 잘 팔리는 상품, 인기 많은 가게의 공통점은 잘 팔리는 구조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마케팅에는 직접 발로 뛰며 무언가를 파는 영업 단계 이전에 저절로 잘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바로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딱 세 가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을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세 가지 비결에 비춰 이 세 가지 비결은 마케터뿐만 아니라 조직의 인사부 직원이라든가 경리부 담당자까지 파는 것에 생각의 초점을 모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에게 대표 상품을 추천하라라는 것이 있는데, 마케팅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순서로 사고를 확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자, 무엇을 이 모든 마케팅의 출발점이 되겠죠. 또한 무엇을이 과연 고객이 원하는 것인지, 고객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은 고객에게 정말 팔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이 무릎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따져나가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인간은 기능이 아니라 가치에 돈을 지불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기능보다는 가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기능과 가치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기능은 성능이나 사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상품의 특성이나 역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는 그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만족감, 그 상품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향감, 상품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케아가 파는 것은 가구가 아닙니다. 보통 가구점에서는 가구를 판매하죠. 이케아에서는 가구나 소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가구들이 놓인 실제 생활 공간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쇼룸은 가구가 아닌 편안한 공간 또는 안락한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룸을 사용해서. 또 가격으로만 승부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지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게의 컨셉과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생기발랄한 아르바이트생을 뽑거나 신나는 음악을 들여서 경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먼저 파악하고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치가 될 때까지 그 강점을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레드오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블루오션을 개척할 경우 수요가 전혀 없는 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위험성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절반 정도는 레드오션에 잠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 반은 레드오션 밖에 떨어져 있는 곳을 개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는 있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거죠. 이노베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낼 때 이노베이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노베이션을 기술 혁신으로 잘못 번역해 완전히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무엇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재결합해 본다고 이해하면
이노베이션의 재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객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고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 창조가 기업의 유일한 사명이라면 보통 고객과 손님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고객과 손님. 자, consumer. 아직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적이 없는 사람을 단순히 소비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consumer. customer. 한 번 이상 자사의 상품을 구입했거나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흔히 단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커스터머가 바로 고객이 됩니다. 이러한 고객을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뜸한 고객보다 VIP를 관리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든 고객이 똑같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고객을 컨슈머와 커스터머로만 나눌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4가지 용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때 분리 기준은 구매 빈도와 구매 시기가 되겠죠. 자, 청소년은 자전거를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구입했거나 최근에 구입하는 고객, 자주 구입하는 고객, 거의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한 적이 없는 고객, 이러한 범주로 4분면을 나누게 되면 오래전에 오래전에 자주 구입했던 뜸한 고객, 최근에 자주 구입하면서 최근에도 구입한 고마운 고객. 이 사람이 아주 소중하죠. 다음에 오래전에 구입하고 지금 거의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하지 않는 이러한 고객, 어려운 고객이 됩니다. 이러한 고객은 힘들죠. 자, 거의 구입하지 않거나 구입한 적이 없지만 최근에 와서 구입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 장래 유망 고객이 됩니다. 주로 고마운 고객과 장래 유망 고객의 타겟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용 자전거를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되는 이유, 언제 어느 정도 빈도로 얼마나 지불하는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언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얼마를 지불하는가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것을 RFM 분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언제 구매했는지, 구매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구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타깃이 되는 가상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상의 인물을 만들 때는 프로필을 아주 상세하게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사람이라면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기뻐할까? 이처럼 철저히 그 인물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마케팅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이 퍼소나 마케팅입니다. 고객의 본심을 마케팅 용어로 컨슈머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첫째,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데모그래피라는 것이 있고, 살고 있는 곳, 일하는 곳, 지리적인 측면에서 지오그래피, 평소 행동,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비헤이비어가 있고,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 즉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사이코그래픽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컨슈머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겠죠. 우선 마케팅 전문가는 타겟 고객을 관찰할 때 반드시 그 타겟 고객이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한다는 거죠. 최종 사용자는 상품에 최종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로 고객이 되는 거죠. 이러한 고객이 어떤 고객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도 판매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고 원한다면, 판매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중심인물의 매트릭스 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은 없지만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또 없고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하는 편이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바로 아주 좋아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상품의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상품이 각 단계에 접어들 때마다 마케팅 전략 또한 바뀌어야 되죠. 도입기에는 발매 직후의 단계인데 이 도입기에 해야 될 어떤 전략이 있고, 성장기, 상품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단계에서도 해야 될 전략, 성숙기, 정착에서 절정기를 맞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쇠퇴기,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단계에서 각각 마케팅 전략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노베이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노베이터는 혁신자인데 약 2.5%가 되겠죠. 두 번째 얼리 어댑터가 있습니다. 조기 채용자들이에요. 약 한 13.5%가 됩니다. 세 번째 얼리 메조리티가 있습니다. 조기 다수 채용자들인데 한 34%가 되고, 네 번째 레이트 메조리티, 후기 다수 채용자가 있는데 이게 34%. 다섯 번째로 레가드, 지체자라는 것이 있는데 16%라는 것이. 그 사이에 얼리 어댑터와 얼리 메조리티 사이에 퀴즈미 있는 거죠. 이것을 잘 극복해야 얼리 메조리티를 고객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얼리 메조리티가 형성이 되게 된다면, 즉 레이트 메조리티, 즉 후기 다수 채용자들이 채용을 하겠죠. 상품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상품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인지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를 의미하게 되고, 상기한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가 떠올리고 있는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고객을 보지 않는 매체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고객이 접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매체를 골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인지하고 구입하고 제급의 순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인지, 광고나 전단지를 통해서 구입했을 때는 뉴스레터, 재구입했을 때는 홈페이지, SNS. 항상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인지 단계에서는 광고와 전단지를 활용하고, 구입 단계에서는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주고, 재구입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고객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